이유는 절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대표 세무사입니다. 저는 매년 2,000건 이상의 세금 신고를 진행하고 있고 수백 명의 대표님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히도 기장 재계약률을 96%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업자 대표님들께선 어떻게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을지 세금 신고 기간대마다 불안함이 가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3천만 원 또는 2억 원가량 절세를 해본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딱 5분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상에서 나오는 너 정말 실력 있어? 라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 말씀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보통 사업자분들께서 세무사에게 맡겨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세금은 언제 알려주지? 에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세금 많이 나오진 않을까? 내 통장에 잔고는 있나? 이런 걱정을 덜어내고자 세무사에게 맡기시곤 있겠지만 사실 100%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금액이 크든 작든 고생해서 번 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저도 정말 세금이 많이 나오기라도 하면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고통스러워할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유튜브 세테크 채널을 시작했는데요. 항상 최신 세법을 익히고 다양한 업종을 경험하며 쌓인 여러 노하우들과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백 명의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세금을 깊게 알기 어려우셨다는 건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것들, 그리고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세금 폭탄 맞는 경우 등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창업하기 전과 후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세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표님들이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셨으면 큰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 테라는 아쉬움이 있어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주위에 창업을 계획하시거나 부업을 하려는 직장인 지인이 있다면 이 유튜브 링크부터 전달하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꼭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내기 전에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간이가세자는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니 무조건 간이가세자가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사업자를 낼 때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두 사업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세율과 부가가치세 환급의 여부인데요. 이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5%에서 4% 세율로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사용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과 매출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출액의 10% 세율로 이제 간이과세자 세율보다는 높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컴퓨터, 에어컨 설치, 책상 등 이제 비교적 비용이 큰 물품을 많이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신다든지 이렇게 큰 비용이 나가는 경우 이제 일반 과세자일 땐 해당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연히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환급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초기 비용 없이 1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매출액은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업 초기 비용이 1억 원 정도가 넘으시면 보통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그럼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애매한 경우는 이제 사업자를 내자마자 매출액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 초기 비용도 많은 경우,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경우라 생각하시면 이럴 땐 꼭 세무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득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대표님의 나이, 그리고 업종,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종합소득세 최소 50%에서 최대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요. 이 제도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절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크게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를 말하고, 청년의 경우 특정 업종을 창업하면 세금을 5년 동안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0%와 100%의 차이는 이제 사업장의 주소지의 차이인데요. 여기서 주소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50% 감면을,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년이 아닌 자, 즉 만 35세부터는 특정 업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감면은 어렵고,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세금을 5년 동안은 50%, 신성장 업종의 경우에는 3년간은 75,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세 세율이 크다 보니 창업 후 매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자 등록 후 바로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기존에 사용하시는 개인 계좌 사용을 지양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그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 설령 고객한테 현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음식점처럼 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도 홈택스 현금 영수증 가맹 가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용 계좌 신고, 현금 영수증 가맹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가산세가 부과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창업 감면 등과 같은 세액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세금 신고 시 경비를 놓치지 않고 반영할 수 있어 사업자를 등록하자마자 사업자와 관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족카드와 이제 백화점 전용 카드는 등록이 어려우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은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만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알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걱정은 덜은 만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세금을 아끼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세테크 임지원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